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대시보드를 만들어 봤고요.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투자를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GitHub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릴리즈를 클릭하시고 두 번째로 제가 업로드를 해놓은 1.1 버전을 설치합니다. 그런 다음에 압축을 풀어주시고요. 이 압축 푼 거를 옵시디언에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관한 관리하기로 가시고 보관한 폴더 열기를 통해서 1.1 버전 압축 푼 것들을 선택을 해서 눌러주시면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래도 CSS를 적용을 해 놓다 보니까 다시 왼쪽 하단에 설정을 눌러주신 다음에 화면이 잘 안 보이거든요. 글씨가 검은색으로 보이는 바람에 코어 플러그인 바로 위에 커뮤니티 플러그인을 클릭을 해주시고 안 보이시더라도 가물을 일단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미니멀 세임 세팅으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다크 모드 백그라운드 컨트라스트를 로우로 바꾸시면 글자들이 흰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전 이 상태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서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는 제가 어느 정도 그래도 테스트 데이터들은 넣어놨어요. 실제로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가져온 정보들을 어느 정도 넣어놔서 이 정보들을 토대로 깔끔하게 정리된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어닝컬 언급에 대해서 이렇게 세분화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부분까지 다 적용이 돼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들 중에서 저희는 오늘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는 대시보드 화면을 만들 거고요. 거기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비중과 평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한번 깔끔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3개만 하시면 됩니다. 주식수랑 그리고 가격이랑 상태라고 하면 제가 이거를 지금 보유 중인지 라고 해서 보유 중인 것들을 나타내는 약어로 홀딩이라는 것을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코인에 대한 가격, 현재 가격을 쓰면 현재 기준 197달러거든요. 197달러에다가 한 50주를 가지고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똑같이 이 종목들도 다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속성 추가하고 shares, price, holding. 구글 같은 경우에는 몇 주를 가지고 있다고 할까요? 한 50주, 이것도 50주. 가격은 3.1046이고요. 홀딩이라고 적었죠. 스테이스가 홀딩인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힘스도 똑같이 shares 한 400주, 그리고 프라이스는 얼마 22.5달러, 그리고 스테이터스도 홀딩이고요. 메타는 제가 팔았지만 적어둔 두겠습니다. 0주 안 가지고 있고, 프라이스는 많이 내려왔네요. 614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터스 안 가지고 있으니까 쓰진 않을게요. 그리고 shares 엔비디아 250주, 그리고 프라이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얼마인 거죠? 178.35달러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스테이터스는 홀딩입니다. 팔란티어도 shares 에서 150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프라이스는 152.52달러입니다. 그리고 스테이터스 홀딩이고요. 테슬라도 shares 하고 150주, 그리고 프라이스 89.5도 스테이터스 홀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타데이터는 다 넣어줬고요. 이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이제 대시보드를 하나 만듭니다. 포트폴리오 대시보드를 만들고, 여기서 제가 처음에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자산 비중, 달러 원화 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주려고 하고요. 그러면 챗GPT한테 질문을 할 겁니다. 여기서 챗GPT를 키고 질문합니다. CDN에서 데이터 JS, Vue.js로 포트폴리오 대시보드를 만들고자 해 라고 하고 전체 구조를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정보를 가져오는지도 말해야 돼요. 1.000 기업 폴더 내에 있는 노트들에서 아까 저희가 정의한 3가지 있잖아요. shares, 주식수, 그리고 price, USD, 가격인데 USD 기반이고요. 그리고 상태, 스테이터스, 홀딩인 경우의 데이터만 가져와서 티커명, 그리고 주식수, 그리고 평가 가격, 평가 금액, 비중 이렇게 보고 싶다고 할게요.
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서 평가 금액 로직을 구현해줘 라고 하면 로직을 짜줄 겁니다. 자, 프론트 매터가 이런 것들이라고 예시를 가르쳐 주고 있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로직을 바로 짜줄 거고요. 이런 식으로 못해서 가져오시면 되고, 여기서 데이터 뷰 JS 코드를 쓸 때 틱을 3개 쓰고 데이터 뷰 JS를 한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가져온 소스를 복붙해주면요, 이렇게 에러가 바로 뜨거든요. 그러면 여기 에러를 다시 가져옵니다. 다시 가져와서 에러가 라고 바로 그 에러를 알려주면, 여기서 데이터 뷰 JS에서 reduce라는 함수를 못 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거기에 맞는 로직을 짜주게 됩니다. 그럼 이것들을 가져와서 다시 붙여넣기를 해주면 또 에러가 뜨죠. Mixed is not a function. 자, 바이브 코딩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노가다를 몇 번 해줘야 됩니다. 이 에러도 해결을 해달라고 하면 프라이스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라서 이거를 이제 정수화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특정 이제 그 자릿수까지 나타낼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정 코드 넘버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가져와서 다시 넣을게요. 다시 넣으면 이번에는 잘 반영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은 평가 금액이 달러로 나타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정도의 원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좋냐, 환율을 곱해주면 좋겠죠. 근데 지금 현재 환율에 대한 정보를 그 어디에도 저장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 만들어줍니다. 캐시라는 폴더를 만들어주고, 여기서 컨트롤 P를 누른 다음에 속성이라고 칠게요. 그런 다음에 파일 속성 추가를 누르면 속성을 추가할 수 있는 탭이 하나 열리고요. 여기서 제가 원하는 거는 일단 원화, 달러, 그리고 환율, 이렇게 3개의 메타데이터를 넣어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원화도 나타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3천만 원 정도를 넣어놓고, 달러 같은 경우에는 10,000달러 넣어놓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익스체인지 레이트는 현재 환율을 반영을 해주면 되는데, 현재 기준 1,500달러네요. 이렇게 넣어주고, 이것도 이 소스를 가져와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평가 금액을 원화 단위로 보고 싶어 라고 하고, 1.기업 폴더 내에 캐시 노트에서 여기서 아까 금액을 가져온다고 하죠. KRW의 원화, 그리고 달러, 익스체인지 레이트, 환율 값을 가져와서 원화는 그대로 나타내주고, 달러는 익스체인지 레이트를 곱해서 원화 단위로 나타내주고, 나머지 기업 티커들의 평가 금액도 익스체인지 레이트 곱해서 다시 나타내줘 라고 말을 하면 이제 그렇게 로직을 짜줄 겁니다. 자, 그럼 잘 알아들었죠? 원화, 달러 기준에서 원화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단계를 원한다는 거를 잘 파악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짜준 로직을 가져와서 기존 로직을 지우고 여기다 넣게 되면 이렇게 짜줬는데, 뭐가 안 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익스체인지 레이트를 못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소스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캐시 페이지를 가져오는데, 티커가 캐시인 것들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봤을 때 티커를 지정을 안 해줬죠. 그러면 티커를 넣어줍니다. 그냥 티커를 캐시로 하나 넣어주고, 다시 보시면 그래도 못 가져오는 것 같거든요. 티커를 캐시로 가져간다. 페이지가 기업이고, 그런 다음에 익스체인지 레이트를 가져오는데 0이면 0이야, 하려면 0이야. 왜일까요? first가 아니라 페이지의 where 티커가, 근데 이게 맞나? 근데 이게 못 가져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또 가져와서 물어봅니다. 1.기업의 캐시라는 폴더 내에 캐시 노트를 못 찾는 것 같은데 그 로직을 수정해줘 라고 하면, 티커가 캐시 없다는 걸 여기도 알고 있고, 티커 대신 파일 이름이 캐시, 그러면 보자. 1.기업의 티커 캐시, 이런 식으로 다시 로직을 짜주거든요. 그럼 이걸 한번 가져와서 넣어 보겠습니다. 넣고 이렇게 하면 보시면 잘 가져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아쉬운 거는 캐시라고 해서 다 같이 넣어주는 것 같거든요. 물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뭘까요? 뭐 물어보겠습니다. 잘 나타내 주는데, 가운데 생긴 점은 뭘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왜냐면 UI적으로 상당히 보기 싫거든요. 렌더링 과정에 생긴 빈값 표시를 저렇게 나타낸다고 돼 있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바꿔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게, 값이 없을 때
이 값으로 나타냈던 게 문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빈 값으로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원본 모드를 다시 풀고 이 소스를 다시 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고요. 여기서 좀 더 깔끔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db 헤더를 넣어주면 되거든요. 여기 위에다가 db 헤더를 넣어주고 자산 포트폴리오 원화 달러 포함이라고 하면 이제 좀 더 깔끔하게 바뀌게 되고 그 앞에다가 아이콘 하나를 넣어주면 좀 더 UI적으로 괜찮은 화면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캐시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여기도 UI를 하나 만들어 넣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현금 표시를 해주면 더 눈에 띄겠죠. 캐시 옆에다가 이렇게 해두면 그러면 짠 이런 식으로 저희 이런 비중들이 어느 정도 포함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종목을 어떻게 비중을 조정해 나갈지를 이것들로 파악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원화 달러 포함을 만들어 봤다면 이제 이 소스를 가지고 나서 이제 원화랑 달러랑 제외된 비중을 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이 소스를 가지고 원화랑 달러가 제외된 버전도 하나 만들어 줄래?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USD 자산만 보는 거? 전 달러도 빼고 싶었는데 달러는 아마 안 빠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저의 말을 과연 잘 알아들었는지 파악을 해보면 데이터 뷰 JS로 포함을 하고요. 데이터 뷰 JS로 넣고 여기다 넣은 다음에 볼까요? USD는 포함을 해줬네요. USD도 빼주면 좋겠는데 제가 직접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USD 네 번째 여기 값이거든요. USD만 추가 이걸 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USD가 빠질 거고요. 여기서 비중을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본인이 투자한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평가 금액을 가지고 있는지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 것들을 보고 파악한 다음에 제가 이 종목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하면 좀 더 리밸런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현금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다른 종목들을 팔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전략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정보들을 자동화하면 좋겠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깔끔하게 간단하게 구현을 해놓고 수시로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를 시키고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대시보드를 보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을 해두면 이 정보들과 기업에 대한 투자, 기업에 대한 이런 머닝콜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공부했던 이런 기록들이 이렇게 좀 더 확장되면서 나중에는 이게 확장할 때 유기적으로 연결이 잘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확장하는 단계에 있어서 기초를 다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점점 더 넓혀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대시보드를 만들어 봤고요.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투자를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이렇게 끝내도록 할 거고요. 지금까지 적용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또 릴리즈 버전을 GitHub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더보기에 있는 URL로 접속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실습을 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